더 탐사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뭐 링크해서 올리셨던데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그대로 이제 녹취가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음성을 들려드릴까 하다가 또 너무 또 세고 네. 윤석 대표가 또 화를 많이 낼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자막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거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충 뭐 저는 저에게 벌어진 일을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외견상의 뉴스만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항상 이제 어르신 위주로 항상 얘기했어요. 네가 대통령에 모질게 굴었으니까 대통령이 너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뭐냐면은 학교 폭력 이런 데 나오는 2차 가해 논리거든요. 네가 맞을 만한 짓을 했겠지.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제가 계속 들으면서 1년 넘게 왔어요. 예? 네가 대선 때 대통령 귀찮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저 널 싫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넌 맞아도 싸 이런 논리로 이제 계속 때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에서. 이준석 때문에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게 이겼다 대선에서 뭐 그렇죠.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꾸로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 봤을 때는 네. 이준석이 주적인데, 예, 그 지난번 대선에서의 네. 패배를 안겨준 주적인데, 이른바 뭐 세대포 이론.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보수에서는 지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저를 깠는데 딱히 무슨 뭐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네.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녹취가 밝혀준 거는 네.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이 입당하기 전부터 당 대표를 갈아엎으려는 3개월 내로 그것도 갈아엎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잊으셨겠지만은 그 3개월 그럼 입당하고 3개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송영길 대표랑 대표로 재난지원금 그 당시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으니까 예. 지급을 이제 상당히 하자는 동의를 했더니만은 당 대표가 협의를 했더니만은 갑자기 윤희수 구현 이런 사람이 와서 저를 저격해요. 네. 예. 근데 지금 윤희수 구현 행보를 보시면 대충 이해 가시죠. 윤희수 구현은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때 먼저 저를 저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죽일로 만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원희룡 그 당시 예비 후보가 네. 저랑 대화하면서 무슨 제가 윤석열을 곧 정리한다라고 발언했다는 식의 녹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없었고 저는 자동 녹음이니까 녹취가 있으니까 제가 난 그런 적 없자 공개하는 상황이 이랬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원희룡이 뭐 하고 계신지 보이죠. 그러니까 한 그 3개월 동안에 실제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아주 마이너한 사건들이 다 머릿속에다 지워지셔가지고 까먹으셨겠지만 실제로 3개월 동안 굉장히 구체적인 공작들을 했어요. 그때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도 등장하죠. 입당해가지고 당에서 그러면 대선 주자들 다 해가지고 화합의 이벤트로 같이 그 동자동의 쪽방총회 봉사활동을 가자는 걸 제 아이디어도 아니고 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냈어요. 아니 그 나이 드신 분이 뭐 아이디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좋은 선의로 같이 봉사활동 가자 그랬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쿠키뉴스에 윤석열 집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어디 후보로 오라가라 하느냐 이준석은 그러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저를 때리는 거예요. 저는 경선준비위원장에 맡겼는데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 진짜 무던히도 노력을 했던 거예요. 한번 그 쫓아내 보려고. 실제로 3개월 동안. 그 3개월이 알겠으니까 실제 3개월 정도를 보면 그 정도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후보 된 뒤부터 알겠지만은 뭐 조수진 이런 사람은 가서 좀 제가 당신이 공보단장이면은 언론에 이상한 그런 윤핵관 같은 인터뷰 안 나오게 해라 그랬더니만은 조수진 의원이 갑자기 저는 당 대표 말 듣지 않습니다 이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흐름이 있네요. 저도 정치 바닥에 한 10년 정도 네. 그 당시에 이제 경험한 상황이었는데 친박도 겪어보고 뭐 하다못해 친노도 겪어보고 친이도 겪어보고 뭐 반기문 한다는 사람도 겪어보고 유승민도 겪고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죠. 이 집단은요 제가 생각하는 정상의 범주를 넘어난 짓을 했어요. 예. 정상의 범주를 넘어나. 제가 넘어갔다? 항상 강조하는 게 예. 착한 놈 나쁜 놈 다 상대해봤다. 난 자신 있다. 근데 이상한 사람들은 자신 없다. 이상한 사람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안 아니, 그러니까 보이니까 앞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예. 요즘 들어가지고 그 뭐 장성철 소장이랑 얘기할 때도 그렇고 네. 저기 뭐 배종찬 소장 이런 분들 정말 저명한 정치 평론가들이랑 얘기하고 네. 이럴 때도 제가 반동담을 얘기하는 게 정말 분석 잘하셨는데 왠지 틀릴 것 같다. 너무 정상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뭐 그저께도 제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랑 뭐 윤태곤 소장 이런 분들 진짜 탑 네. 평론가들이고 경험도 많은 분인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의 예측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예측보다 못하다. 보수 유튜버들은 뭘 알고 방송하는데 당신들은 너무 상식적으로 방송하는 거 아니냐. 그동안의 정치판을 봐왔던 네. 그런 논리와 그런 구조로 분석을 하는데 그게 안 맞을 수밖에 없다. 보수 유튜버들은요, 제가 뭐라 하긴 뭐하지만은 예. 며칠 전에도 한 2주 됐나 이제 모 핵심 인사와 밤늦게까지 술자리 하면서 고급 정보를 들었대요. 예. 용산에 있는 모 핵심 인사와. 예. 예. 근데 저는 그런 걸 들으면서 야,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나 아니면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법조 취재해 보면은요. 법조 취재가 솔직히 법조 쪽에서 아니면 검찰 쪽에서 문을 닫아 걸려면 한없이 닫아 걸 수 있고 정보를 그렇죠. 반대로 선택적으로 흘리려면 엄청나게 선택적으로 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취재가 아니라 그 검사나 이런 사람과의 인맥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해지고 맞아요. 그럼 이 검사와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검사를 한 번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검사들이 선호하는 언론과의 방식이잖아요. 저는 지금 보면은 그런 보수 유튜버들과 용산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기성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조금이라도 뭔가 뭐 언론이라는 게 저도 해보면 제가 잘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네. 제가 칭찬 들을 때도 있고 두드려 맞을 때도 있고 한 건데 한 번이라도 나를 때리면은 전용기 안 태워 방식이잖아요. 네. 배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MBC 그러면 사례 앞으로 보면. 최소한의 취재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한 번도 때리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 분석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러니까 이 분석이 무의미한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과연 윤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이걸 계속 물어보고 질문을 받으시잖아요. 뭐 별일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그러니까 제가 이 녹취록이 나왔을 시점이 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입당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네. 6월 아니면 7월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6월 말이냐 7월 초냐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6월 초에 제가 당선됐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기가 입당했으면 당선 안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저를 당선 안 되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있었다고. 당선 이유니까. 네, 그러면 당선 이후면 6월 초 이후거든요. 그럼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6월 한 21일 경인가 말쯤에 봤어요. 그때 따로. 그때 뭐 잘못했나 보죠. 아니 아크로비스타 가가지고 제가 진짜 이런 것까지 반동단 말하면요. 네. 이런 게 있었어요. 6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가는데 저는 그때 대선 경선 관리 중립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사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노출되는 게 저한테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네, 사전 접촉이니까 입당도 하지 입당하기 않은 전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중립의 저는 의무가 있으니. 아마 오늘도 이게 아마 제가 한 번쯤은 얘기한 적이 있지만 네. 구체적인 디테일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걸 텐데 예,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리 당에 보면은 당 대표실이 있으면은 거기 사무처 당직자들이 있고 저를 수행하는 또 이제 당직자들이 있죠. 제가 그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난다는 것을 네. 언론도 알면 안 되고 그리고 당직자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날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희 그때 토론 배틀 했거든요. 토론 배틀에 현대중공업 회장 출신 어떤 분이 70대 되신 분이 민계식 회장님인가가 지원하셔가지고 떨어지셔가지고 제가 근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압구정에 가가지고 그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저녁에 공식 일정 마지막은 그 식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 당직자도 몰랐어요. 제가 어디를 가는지를 그 저녁에. 그 다음에 제가 뭐였냐면 그때 그래도 처음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살면서 처음 본 거니까 그 집에 개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네. 토리. 네, 그래서 이게 뭐 애가 있으면 애 선물이라도 사갈까 했는데 그냥 개 선물 한번 사가자 그래가지고 그 개 쿠션 같은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세심하다 세심해. 생각을 했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잘 보이고 잘 보인다면 처음 만나는데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서 영입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잘 해보자는 취지로 대표 역할 했네. 개 쿠션을 사들고 갔어요. 아크로비스타에. 그래서 개 쿠션을 사들고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개 쿠션 드리고 그래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맥주 한 잔 하시죠 이래가지고 맥주 한 잔 하면서 네. 한 잔은 아니지 한 세네 캔 했지 그런데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데 그 대화에서 어떤 이상한 지점도 없었거든요. 그냥 잘해보자 서로 이런 얘기였고 그럼 자 이 대화를 한 다음에 저런 말을 했던지 뭐 이 대화를 하기 전에 저런 말 했던지 간에 만약에 저한테 3개월 뒤에 쫓아낼 정도의 불편함이 있었으면 그때 말을 하든지 네. 아니면 이 대화 이후에 저랬으면 도대체 그날에 어떤 일이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건지 제 입장에서는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처음 보는 집에 간다고 개쿠션까지 싸들고 갔는데 예. 아, 그 쿠션이 그대로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아니, 걔가 그런데 좀 제가 잘못했던 건 예. 걔가 한 4마리 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만 사가셨어요? 하나만 사- 하나만 사갔는데 이제 거기서 지금 틀어졌네. 많이 사갔어요.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냉정히 얘기하면 그래서 네. 여기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 입장은 지금 와서 이걸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저는 제가 아까 말했더니 보안 유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저희 사무처에 있는 당직자들이 물어보도. 보도가 나온 다음에 어. 아니 그래도 좀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당황하지 아. 않지. 왜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JTBC인가에서 보도가 나갔어요. 네. 그랬더니만은 많은 기자들이 연락 와가지고 우리 사무처의 그 공보 담당이라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 그 며칠 전에 윤석열 총장 집에 갔다 오신 적이 있느냐. 근데 우리 사무처에서는 아, 모르니까. 그런 일 없다. 음. 그래서 졸지에 자기들이 거짓말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뭐라 그랬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나는 내가 개쿠션 직접 들고 갔고 내가 어디 기록도 안 남겼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저는 그런데 이제 아크로비스타라는 곳이 그 당시에 굉장히 기자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 밑에 가가지고 카페 노트북 펼친 거 다 기자였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날 봤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 JTBC가 좀 취재력이 좋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기사가 나간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저희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보안 유지 안 했다고. 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보안 유지를 안 하냐. 근데 제가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아 진짜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예 아크로비스타에 보자고 한 거 자체가 문제 아니냐. 나는 진짜 우리 쪽에서 내가 욕 먹을 정도로까지 보안 유지를 했는데 가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이준석이 걸어가는데 그럼 기자들이 못 알아보겠냐. 그래서 다음번엔 다른 데서 만나야겠다 해가지고 네. 다음번엔 또 다른 데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도 또 JTBC가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은 물론 JTBC에서 바이라인을 바꿔가지고 다른 기자들이 서로 보도했지만은 왜 네. JTBC가 두 번 다 일찍 파악하냐 있어가지고는 내 사람을 의심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말했는데 혹시 이 사람이 흘렸나? 그런데 또 그때 저희한테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뭐 그 다음부터는 막 대통령 측근인 사람들이 저한테 막 얘기하는 게 뭐 이준석이 음흉하다 무슨 뭐 흘리고 무슨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아예 만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제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정치하면서 제가 누구랑 밥 먹었다는 기사 절대 안 나거든요. 예전에 이번에 최경환 부총리랑 예를 들어 밥 먹었다 기사 난 것도 그게 이제 이기인 의원이 이제 기념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는 올려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는 건 최경환 부총리가 올려도 된다고 생각한 거라고 생각했다가 올렸다가 본인이 이제 나중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당 대표하면서 매일 주요 인물과 밥 먹는 사람인데 단 한 명도 노출된 게 없어요. 근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먹을 때마다 유출돼 가지고 저한테 항상 책임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와서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와서도 제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해주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치를 처음 해봐가지고 굉장히 이게 유출이 쉽다는 걸 몰랐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아예 날 작정하고 물먹이려고. 입산 놈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기를 물먹이려고 하는 사람은 근데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본인은 야인이고 전 당 대표인데 경선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만난 게 노출되면 제가 무조건 불리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매사 그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홍준표. 이번에 치맥 축제 가셔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요. 예. 제가 홍준표 대표가 이제 경선 끝나고 나서 졌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홍준표 대표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뭐 만났던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한번 기사 찾아보면 어떤 게 노출되냐면요. 보궐선거의 수성구청장이었던 이진훈이라는 분을 그리고 최재형 그 당시 이제 감사원장을 네. 공천해야 된다는 식으로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다는 식의
네, 보도가 보도 윤핵관발로 나와요. 있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이게 그런데 홍 대표 입장에서도 내가 후보랑 전화하면서 한 얘기를 어떻게 기자들이 알고 이거를 기사를 써가지고 나를 망신 주느냐. 어떻게 보면 자기 공천 갖고 뭐 딜한 사람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은 경선에서 열심히 붙었던 사람이고 홍준표 대표가 대중적인 지지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정치권에서. 네. 예. 그런데 그게 왜 유출돼 가지고 내가 구태 정치인처럼 묘사되느냐 갖고 되게 화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제가 그때 홍 대표랑 얘기하면서 설마 후보가 그 정도로 얘기했을까요? 후보가 이 얘기를 듣고 혹시 그 당시에 윤핵관으로 지목되는 모 인사 정도랑 상의를 했는데 그 사람이 대표님을 홍준표 대표님 너무 싫어해가지고 밖에 유출해가지고 바보 만들려 한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희한한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지 이런 생각. 그동안 못 느껴봤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